수사와 소방당국은 2층에서 인명피해가 집중된 원인도 규명할 방침입니다. 29명을 희생시킨 이번 참사의 원인이 주차된 차량의 화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공사 과정 중에 튄 불꽃 때문이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이 노모와 딸 그리고 손녀까지 3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기도 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제천의 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네,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제천 명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지금 뒤로 보이는 장례식장에는 현재 총 5구의 시체가 안치돼 있습니다. 어제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난 불로 현재까지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추가 사망자 등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 사망자들 중에는 노모와 딸, 손녀까지 3대가 한 번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모 씨와 딸 민모 씨는 지난달 수능 시험을 본 김양을 데리고 목욕탕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은 오전 6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서장은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발생한 연기가 8층까지 급속히 올라가는 바람에 사고와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1층에 하나밖에 없는 통로가 연기를 뿜어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사우나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국과수와 경찰 등 유관기관은 조금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유족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제천 서울병원을 방문해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제천시청에서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한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화재 현장에 긴급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천 명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주변은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팽재용 기자입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유가족들. 검게 타버린 화재 현장을 직접 보자 끝내 오열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빠져나오지 못했다. 가족을 살려달라며 소방대원들을 향해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밤새 인명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극적인 생존자 없이 희생자만 발견되자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이 화마에 삼켜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49살 여성 민모 씨는 80살의 어머니와 자신의 19살 딸과 함께 스포츠센터에 들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딸과 함께 친정을 찾아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오랜만에 목욕탕을 찾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들이 목욕탕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불길이 치솟았는데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는 바람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의 시신은 제천 서울병원 등으로 옮겨져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시신은 지문이 손상돼 신원을 밝히기가 어려웠고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추위와 싸우며 대기하던 유족들은 더딘 확인 절차에 또 한 번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마지막 저희 리포트가 좀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유가족 분들의 눈물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예, 저도 아까 3대가 같이 피해를 당한 사례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도 가장 지금 상심하신 분들은 그 피해 당하신 분들의 아마 지금 가족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우리 사회가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깨어나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장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아울러 좀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수색 작업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심하게 그 현장이 훼손됐을 경우는 만약에 거기에 이제 희생자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뭐 훼손이 심할 경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만에 하나 생각해서
지금 구차 수색한다고 하니까 정밀 수색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필로피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필로피 구조가 불이 시작이 되고 금방 이렇게 올라가서 불이 퍼진다는 걸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건물을 짓는 사람 그리고 건물주 모두가 다 알 텐데 분명히 어떤 예방책, 대비책이 마련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필로티 구조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단지 그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때 1층과 2층으로 연결되는 그 출입문을 예. 어떤 문으로 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외관이라든가 이런 미관상을 고려해서 예. 계단에 연결되는 출입문은 반드시 방화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1층과 2층으로 연결되는 문만큼은 방화문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그 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1층 필로티 구조에 화재가 났을 때 계단을 통해서 급속도로 유독가스나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2015년도에 대봉 아파트 화재 때도 이 1층과 2층에 연결되는 그 방화문이 예.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다가 사실상 다시 그냥 없어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예. 사실상 이 부분은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만약에 방화문으로 돼 있어도 평상시 항상 이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되는데 예. 혹시라도 항상 열어놓은 경우가 있다면 예. 방화문을 설치했더라도 전혀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게 현장에 가서 헬리캠으로 저 내부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내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목욕탕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미로형으로 돼 있다는 걸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진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부가 상당히 복잡했고 이 복잡한 내부 구조 때문에 더더욱 피해가 커졌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이 막혀 있고 이쪽이 예. 막혀 있고 돌아가는 저쪽 맞은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예. 미로형이죠. 예. 말하자면 저희 거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가 이제 목욕탕에는 뭐 개인 세면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일 거고 예. 그 뒤쪽에 다음 공간이 안 보이면 그게 미로형이죠. 예. 그러니까 다음에 공간 한 번 꺾고 한 번 꺾고 세 번 튀어 꺾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튀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뭐 사업주의 좀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예. 아기자기하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익이 많이 되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예. 좀 터놓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 넣는 상태가 되면은 일종의 패닉 상태가 되면은 우르르 이제 좁은 통로로 다 몰려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심각하게 부상을 입고 예.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고 앞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게 어디로 갈지 방향을 확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저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깨진 유리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생각을 했을 때 통유리가 있으면은 저희가 기억에 이렇게 좀 이 부분을 깨시오, 급한 상황에 이 부분을 깨시오 하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 건물에는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상태로 보면 이 작은 문 쪽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깨진 거로 지금 예. 보여지고요. 큰 문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큰 유리창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작은 문을 깨고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바깥 큰 문을 이제 깼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건 뭐라고 되냐면 그건 시간이 늦죠.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작은 문을 깨고 들어가서 그 시간이 지체되고 그 상태에서 질식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정확히 좀 감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상황이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큰 통유리 같은 경우는 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눌렀을 때 그 금이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파손이 되는 형태가 돼 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기 유통을 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게 되면은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안쪽에서 장식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사실상 그 건물 외벽을 통유리 구조로 한다는 것은 예. 우리 안전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예.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외관을 고려한다면 통유리가
상당히 디자인 측면에서 예쁘죠. 예, 모양도 상당히 좋지만 예. 이렇게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통유리를 깨는 부분이 어디인지 잘 파악하기도 어렵고 표시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표시해 놓은 부분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통유리를 설치하는 것도 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신 저곳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이 여자 목욕탕 내부인데요. 좀 안타까운 게 그 7층, 8층 그리고 3층 이분들 중에 일부는 옥상으로 대피를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옥상 문이 안 잠겨 있어서 다행인데 옥상으로 저희가 보도했던 바에 따르면 헬기가 착륙을 해서 빨리빨리 수송을 하면 좀 더 뭐 낫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헬기가 착륙이 쉽지 않았다고요. 저 맨 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광고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쐐기형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맨 위층에 이 광고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앉을 수가 없죠. 예. 헬기가 큰일 나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예. 큰 뭐 저기 구조대 같은 걸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저기 예, 보이는 예. 거기 쪽으로 잠깐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한 번에 저기 구조할 수 있는 인원도 너무 적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공간이 있어 헬리패드 같은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 조금 위험하다 하더라도 우리 소방 헬기는 꼭대기 모습을 잠깐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예 설명을 할 때 감수해서라도 예. 구조를 할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참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8층도 지붕이 약한 구조로 돼 있어갖고 지금 저 위에 보시면은 좀 이제 거기는 앉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한 그 대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층이나 옥상으로 대피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바깥 계단을 설치해서 일단 어느 층이든 바깥 계단으로만 나가면 예. 외부와 공기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이런 안전한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건물 외관을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예. 이 바깥 계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화재 규모에 비해서 사실 사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건물이 방화 지구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불이 번진 걸 보면 뭔가 방화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지금 화재를 보면 방화 예. 지구라고 하면 이제 하는 게 일단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벌 규정은 있는데 일단 처벌을 하려면 적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적발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방화 지구면 한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에어리어 안에 모든 건물들이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적발을 하려면 또 다 적발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중요한 건 좀 현실과 우리 법 규정과 이상과의 좀 괴리를 줄이는 그런 작업들이 좀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소방 당국의 이 대처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초반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대처에 대해서 뭐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화재 신고가 들어오고 예. 4분이 지나서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신고가 들어오고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예. 7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4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빠르게 출동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불법 주차로 인해서 실제 화재 현장까지 접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예. 사실은 골든타임을 놓친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이 됐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될 부분이 그 화재 진압 작전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 아마 현장에서는 일단 그 유리를 깨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깨게 되면 이게 적절한가? 왜냐하면 무작정 깼을 경우에 피해를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게 제가 환경적인 부분인데 제어청 같은 경우는 그 고층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모두 훈련을 하거나 무슨 계획을 짤 때도 아마도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상태를 상정하고 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현실에서도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화재가 아마 단층이나 뭐 저층 아마 그런 화재일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게 소방관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기 9.11 테러 때 예. 네. 뉴욕 소방서장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 리더를 하죠. 예. 군인부터 다른 기관들 다 리더합니다.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예. 부시 대통령도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딱 가서 저거를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걸 폭파하시오. 아니면 저거를 제거하시오. 아니면 하시오. 그렇게 확립된 컨트롤 타워 그리고 훈련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즉각적으로 저 화재는 10분이 지나면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예. 5분 안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도 지금 유리를 깰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죠? 그때 사람은 죽어가 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왜 유리 안 깨고 우리 안 도와주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다소 진압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옳았다는 걸 믿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사실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뭐 평가 부분에서도 점수를 좀 낮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소방관 분들이 목숨 걸고 정말 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주 목숨 내놓고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잡음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상정해서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설명을 하면 사람은 또다시 사상자가 생기고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법을 개정하고 예. 또 훈련도 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사라지고 흐지부지 되고. 예, 문제인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법을 개선함에 있어서도 그 문제된 부분만 개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법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된 그러니까 스포츠 재단하면 복합 건축물이거든요. 이 예.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만 법을 개정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또 터지게 되는 이런 예.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을 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 안전이란 건 우리 생활과 생명에 대한 투자거든요. 예.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여전히 우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과 그런 경제성을 이유로 여러 가지들이 좀 그 경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책적으로 하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소방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보험료라던가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게 이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관련해서 좀 하나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배 교수님 이 스프링클러 이야기가 저희가 뭐 작동을 했니 안 했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스프링클러 비용이 상당히 비쌀 뿐더러 이게 전부 다 자비 부담이면 조금은 너무 큰 도덕적 책임 이런 걸 개인에게 지우는 게 아닌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안전인증 뭐 너무 구태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예. 그 비용을 일정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는 좀 비싸게 이게 돼 있고 안전하게 돼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인식해 주면은 그만큼 그걸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걸 투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싼가요, 스프링클러? 그럼 많이 비싸죠. 말하면 평당 제곱미터당 예. 들어가면은 뭐 1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헤드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저 건물 같은 경우는 물탱크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럼 원래는 예전에 물탱크를 하고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데 그 예. 공간을 없애려면 펌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펌프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쳐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 건물 제가 알기로는 3,800이 3,800 예.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보면은 약 한 뭐 1,000 몇백 평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비용이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 면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대피훈련, 소방훈련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형식적으로 소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소방안전 관리자의 주최하에 그 건물 내에 있는 직원들이 평상시에는 업무를 보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는 대피를 시키는 임무, 누구는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떤 서류 형태로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화재 현장에 가서 이런 조사를 해보고 질문을 던져보면 본인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조차도 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너무 소방훈련이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예. 시나리오에 짜여진 그런 형식적인 소방훈련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재난은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 소방훈련이 제대로 실제 재난에 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보니까 불시에 소방훈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재난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로 소방훈련을 해서 그 사람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반응도 보고 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도 만들고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몸에 체득화돼서 예. 바로바로 움직여서 대피도 빠르고 또한 대처도 빠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방어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급이 너무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CEO, 회사 결정권자가 사장이라는 직함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높아도 부장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과장급입니다. 안전관리자, 그걸 이제 그 훈련을 실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예. 계획을 짜면서 그러면 직급이 그 정도라고 하면은 거꾸로 그런 훈련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어도 부사장 정도의 예. 급이라고 하면은 누가 안 듣겠습니까? 하자 하면 하는 거죠. 근데 과장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라는 그만큼 낮게 본다는 겁니다. 터부시하는 경향이 그렇죠. 예. 이건 뭐 돈만 들어가고 뭐 필요도 없는 거라는 굳이 생각은 뭘 이걸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 좀 교수님 이야기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방이라든가 재난 관련 정책들을 보면 크게 이제 그 규제를 하고 법을 만드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언론이라든가 여론도 한몫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사고가 나면 그때는 굉장히 불타올랐다가 그 상황에서는 좀 더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규제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그러다가 그게 이제 너무 지키기 어려우니까 시간이 가다가 보면 다시 필요 수준 이하로 이제 현실에서는 떨어지다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 와서 그런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현실과의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화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최희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교수 세 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에 따뜻한 햇빛이 비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여는 꿈을 키우는 틀. 대한민국 행복꿈틀 NH농협. 당신의 손바닥만으로 출근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빅데이터로 저희한테도 좋겠네요. 와. 넥스트니까 신한이니까. 오늘의 은행을 넘어 신한은행. 우체국 왜 가세요? 저금통 꽉 차서 저금하러 가려고요. 연금 하나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좋은 통장이 있대서. 아, 우체국에 금융하러 가시는구나. 우체국 금융을 합니다. 우체국 예금보험.